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국책 연구기관도 있고요. 또 민간 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본시장에 좀 집중해서 연구도 하고 또 조사도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인데요. 황세훈 실장을 오랜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바쁘셔서. 네. 자, 이 증권 제도, 자본시장 제도, 뭐 세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네네. 황세훈 실장 모셨는데 시장을 또 모니터링하고 계시니까 네.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시는 또 황세훈 실장께서 보시는 현재의 장 상황은 어떤지 잠깐 코멘트를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큰 대규모의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46포인트 정도 하락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하락을 들여다보면 나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이유에 의한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46포인트 정도의 하락인데 그거를 이제 몇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죠. 예.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 주식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뭐 차지하고 우선주까지 하면 거의 20%. 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네. 주가 하락은 지수 하락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고요. 따라서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는 사실은 삼성전자 효과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포인트 정도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제 북핵 리스크 이런 것 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네. 있거든요. 따라서 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돌발 악재들이 나오면서 대폭의 주가 하락을 경험하였지만 예.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것은 단기 조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된 이벤트라는 거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9월 달 금리 인상이냐 내지는 12월 달 금리 네. 인상이냐 시기의 문제일 예. 뿐이지 이미 예정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정도의 주가 조정에 투자자분들이 너무 그렇게 공포심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그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하시는데 혹은 거래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떼서 보면 뭐 별게 아닌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뭐 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이 악재라는 게 확 밀려오면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큰일 났나 보다 네. 이렇게 또 네.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시장이 대체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시장에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거긴 하죠. 네네,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주시장에서 돈을 누가 벌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론 이제 거래소 시장에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세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래세만 네, 거래세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정 금액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 절대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으면 그 부분은 과세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만은 비교적 규모 있는 자산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성가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매매 영향으로 소액 투자자분들의 매매도 힘들어진다라는 여론들이 있다. 그 얘기를 좀 설명과 함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네. 일단 그 정부의 기본적인 그 조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소액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고요. 대체로 2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없이 대주주분들은 이미 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주식의 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네.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미래 예를 들자면 10년 후 이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 네. 결국은 소액 투자자 분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미리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네. 물론 정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의 양도 차익 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면제를 시켜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완전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넘어갔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호주 같은 국가들,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는 쪽으로 대부분 많이 선회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 대주주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현재 소액주주 분들은 그 양도소득세를 직접적으로 그 내시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영향은 분명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냐 하면 대주주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기존의 대주주였던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일부 처분하게 지금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처분하게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대주주에 해당되는 요건 네네. 이게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게 한 번만 그 범위에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대주주라는 걸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인데요. 예. 금액 기준이 있고 예. 지분율 기준이 있습니다. 20억이죠, 현재. 예, 현재는 이제 20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한 단일 종목의 그 시가총액이 20억을 넘어서는 경우에 예.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요. 지분 기준으로서는 2%, 발행 주식 총수의 2%를 초과를 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가 근데 됩니다. 이게 과세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 2%를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그 회계연도 말에 그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 기준과 이제 지분 기준이 적용 방식이 또 달라서 네. 더 많이 이제 혼란을 주게 되는데요. 금액 기준은 예를 들어서 올해 주식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0억을 넘어서게 되면 대주주로 이미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1년 내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지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2%인데 예. 작년 연말에 2%를 안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그 주식 거래를 계속 하다가 보면 2%를 넘는 시점이 발생할 수 한 있잖아요.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소액 투자자분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투자하지만 왜 뭐 슈퍼개미다 슈퍼개미. 뭐 이런 네. 분들도 있고 또 슈퍼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주식을 해서 또 자산을 많이 불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0억 되는 코스닥 기업들도 굉장히 많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는 4억 정도를 초과 이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버리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양도 차익이 났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준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내가 대주주에 걸리겠어라고 그걸 잘 생각하시는 알아두셔야 돼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다시 한번 또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1% 또는 25억 기준으로 대주주가 설정이 되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20억 기준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2018년 4월이 되면 음. 그 지분 퍼센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네.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15억으로 이게 다시 또 강화가 되거든요.
1%, 2%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코스피 25억에서 15억으로 줄고요. 코스닥도 20억에서 15억으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대주주에 걸릴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근데 이게 뭐 25억이 15억 되고 20억이 15억 되는 거는 뭐 머릿속에 딱 들어오니까 네. 내가 뭐 삼성전자를 사든 뭐 코스닥에 뭐 조그만 종목을 사든 딱 그 금액만 지켜야지 하면 되는데 이 1%, 2%는요 부지불식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걸 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매몰화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매물 때문에 네, 보통 갑자기 뭐 연말에 막 매물 폭탄이 막 네. 이게 이제 포지션 조정이 언제 주로 일어나냐 하면 예. 연말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금액 기준일 때는 음. 항상 그 해당 연도의 연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내년도에 대주주가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12월 달에 포지션 조정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요. 대주주의 편입 가능성이 있으면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일부 좀 매물로 풀면서 네. 이제 대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12월 달 되면 이제 이런 대주주를 중심으로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이것이 당연히 그 다른 소액 주주분들의 그러니까요. 투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뭐 1%, 2%에 해당되는 건 연중 한 번이라도 되면 되니까 연말에 뭐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은 그거 좀 줄어들지만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금액 내가 기준이 15억으로 줄어들면 혹시라도 이게 연중에 내가 한 20억 갖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줄여야 5억을 될 줄여야 되는 네, 거예요. 줄여야 될 인센티브가 충분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2018년 4월부터 네.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요. 이 강화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네. 15억이 결정이 됩니다. 어허. 따라서 내년 12월 달이 되면 얼마 안 대주주를 남은 피하기 거예요. 위한 네. 이러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군요. 이 제도나 특히 세제 같은 거는요. 이렇게 쭉 보면 좀 실질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더 거치는 세금이 얼마인데 아니 그냥 놔둬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거는 얼마냐 이런 걸 좀 비교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예.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 들어왔을 때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이 거래세의 형태이든 혹은 양도소득세의 형태이든 일단 세금이 부과가 되면 증시에는 항상 이렇게 그렇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라는 게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증권시장에 관해서는 이 효율성 그리고 또 어떤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국가 산업이라든지 자본시장에 기여하는 바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제를 좀 만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황세훈 실장님께서는 정부의 그 세제를 비롯한 증권 제도에 관련된 거는 자주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그렇긴 합니다. 네네. 그 세제는 그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양도소득세는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예. 배려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 다음에 다시 손실 나면 수익 났을 때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황세훈 실장,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세훈 실장과 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 이걸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시간이 나는 대로 한 번 더 모셔서 세제를 비롯한 증권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